최근 김민재의 대반전의 활약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넨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무승부를 거두자 독일 축구의 전설 마테우스는 김민재를 비판했는데요. 마테우스는 김민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 미넨의 불확실한 요소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지난 4일 챔피언스리그 FC 코펜하겐전에서 맹활약하더니 지난 9일 프리부르크전에서는 마테우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김민재의 통쾌한 수비와 빌드업은 월드클래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스포엑스는 10일 바이에른 미넨의 디렉터 크리스토프 프로인트는 김민재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라면서 김민재의 패스 능력은 정말 압도적이다. 여기에 수비 능력은 기본으로 겸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넨은 지난 9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날 결과로 미넨은 공식전 10경기 무패 행진 8승 2무를 기록하며 3위로 올라섰는데요. 김민재는 경기 시작부터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며 꾸준히 90분 내내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 철벽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역습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김민재는 전반 1분부터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 헤더로 공을 끊어내더니 중앙선 위에서 철통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역습 기회를 잡는가 싶으면 김민재가 나타나 공을 뺏어냈는데요. 사실상 미드필더나 다름없는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후반 4분 장면이었는데요. 프라이부르크 막시밀리안 필리프가 박스 안에서 공을 툭 치고 들어가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김민재가 한 발 빠르게 어깨를 밀어넣고 등진 뒤 필리프를 완벽히 몰아내며 볼을 가지고 왔는데요. 감탄한 미넨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기 시작했고 김민재도 우렁찬 포효로 화답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막시밀리안 필리프는 김민재의 입에 완전히 압도당하며 결국 힘에 밀려 벌러덩 뒤로 자빠졌는데요. 그동안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굉장한 활동 범위를 자랑하며 번뜩이는 개인 기술로 수비수 한두 명을 쉽게 제치는 능력의 보유자였는데요. 180cm, 77kg의 단단한 체격을 지닌 필리프는 190cm의 피지컬 괴물이라 불리는 김민재의 힘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탈리아 나폴리 시절 보여줬던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민재에게 프라이부르크의 루카스 헬러 롤런드 설러의 투톱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김민재는 공이 넘어올 때마다 헤더 싸움에서 압도하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공중볼 경합 승률은 100%였습니다. 후반 6분 골라인 근처에서 상대방 스트라이커 루카스 휠러를 김민재가 달려가 힘으로 밀어젖히자 바닥에 나뒹굴렀는데요. 루카스 휠러는 184cm의 스트라이커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체구가 다부져서 버텨주는 플레이에 능하다고 정평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폭주기관차 같은 김민재의 몸싸움이 감당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헤딩이나 공중볼 경합에서도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지만 김민재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팬들은 김민재의 경기 영상을 보고서 잔인하게 공격수 다뤄주시네, 너무 좋다. 이게 한국인 피지컬이라니 정말 대단. 등딱하고 완벽 수비 상대 공격수 넉나감 개시벌클 지리고 갑니다.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안 그래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타지 생활을 하면 엄청 힘들 텐데 잘 이겨내고 이렇게 팀에 금방 녹아들다니 완전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 정도의 수비라면 반다이크 이후로 한 번 더 수비수가 최고의 자리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입니다. 김민재 선수. 진짜 위대한 수비수로 남겠다. 수비 실력만큼이나 김민재가 빌드업에서 보여준 영향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간 패스 성공률 92%, 공격 지역 패스 15회, 키패스 1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높이 올라가 해리케인에게 정확한 패스를 건네는 장면이 압권이었는데요. 수비수 2명 사이로 케인에게 절묘하게 연결하는 놀라운 패스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독일 매체 FCB 인사이드는 바이에른의 빌드업 플레이에서 김민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긴 대각선 패스로 유명하지 않지만 정확한 수비 패스로 게임을 구축합니다. 이 한국인은 경기를 읽고 팀 동료들을 좋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는 패스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토마스 투엘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로 만듭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김민재가 보여준 활약은 경이로웠는데요. 독일 매체 스포엑스에 따르면 미넨의 스포츠 디렉터인 프로인트는 김민재에 대해서 영입 당시부터 뛰어난 선수였다. 심지어 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김민재는 축구와 훈련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경기 전 김민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넨의 전설적 수비수 마테우스는 김민재가 기대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인트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반박하며 김민재가 미넨에 온 것은 그저 행운이다. 나는 김민재와 함께하는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엑스는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180개의 터치를 기록했다. 이는 팀 내 최다 기록으로 조슈아 키밀보다 66개나 많은 기록이다. 심지어 김민재가 이날 기록한 패스는 171개로 2019년 2월 이후 분데스리가 선수 중 최다 패스라며 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미넨의 벽이라고 불리며 독일 내에서는 누가 괴물을 의심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폴리에서는 김민재의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언론 스카이 이탈리아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는 내부적으로 루디 가르시아 감독 경질을 검토,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주중 경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폴리는 8라운드를 마친 현재 4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14점을 획득,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으로 챔피언에 오른 것과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38경기에서 28실점만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탄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8경기에서 9골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나폴리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에게 1대3으로 완패당한 것이 뼈아팠는데요. 김민재가 없는 나폴리의 수비는 형편없이 뚫렸습니다. 사실 나폴리의 스쿼드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흐비차 크라바치엘리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지오반니 디 로렌초, 알렉스 메렛 등 주요 선수들은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딱 한 명의 차이였는데요.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빅터 오시멘과 크바라치엘리아는 2천억 원이 넘는 몸값이 거론될 정도로 김민재보다 대여로 취급받았지만 이들보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던 김민재가 팀의 핵심임이 드러난 것이죠. 나폴리는 김민재가 있을 때 넓은 활동 반경, 정확한 빌드업을 활용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는데요. 라인을 높이 올리고도 김민재 한 명을 통해 수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0대 실점률을 기록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떠나보내고도 그에 걸맞는 영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나폴리 팬, 관계자, 언론에서는 김민재를 그리워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라이는 지난 5일 김민재가 나폴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테우스의 비판이 나오자 이 기회를 틈타서 김민재에 대한 바람을 담은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저 나폴리가 지난 시즌의 위용을 갖추려면 김민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단 한 시즌이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사랑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다시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고서 많은 팬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